12월 5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으로 또 한 주가 끝났네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의 특징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수의 양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특징 종목들과 우리가 체크해 볼 그 종목들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는 제가 장 시작 전에 주식장인분들에게 항상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이슈가 될 만한 것만 추려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눈에 들어온 거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바로 이 부분이죠. 시리아의 인프라 재건 300조 원, 한국 기업의 러브콜,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13년간의 내전을 거친 중동에서 이제 시리아가 국가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인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돈 30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러한 시리아 재건 사업에 시리아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재건 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KBS가 보도를 했죠. 세계은행이 보수적으로 계산한 시리아 재건 비용이 우리 돈으로요 3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한국의 건설사 등에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리아에서 복구가 시급하면서도 또 한국이 참여 가능한 분야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 도로 건설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전력 생산 시설, 또 여기다가 송 배전망에 대한 어떤 복구, 또한 정보통신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뭐 규모가 워낙 크고 하니까 특히 또 건설사들, 한국의 건설사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건설 참여가 과거에 많았던 만큼 또 신뢰가 크죠. 그런 만큼 시리아 재건에 있어서 한국 기업의 비중 있는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 부품사,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으로 눈을 돌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아주 강한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기로 했죠. 바로 이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특히 로봇 관련 사업에 진출하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차별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현대모비스, HL, 만도, SL 이런 종목들 보면 전부 다 로봇 사업 진출한 그런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인데 일단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 로보틱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결국 자동차 산업하고 기술적으로 로보틱스가 기술적으로 좀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일단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거나 또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 로보틱스를 일단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나 HL 만도 이 경우에는 지금 로봇의 핵심 부품이죠. 액추에이터. 이쪽에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현대모비스하고 HL만도 모두 액추에이터 시장에 집중하는 것도 기술적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차 부품 쪽, 특히 로봇 관련 모멘텀 있는 차 부품 관련주하고 건설주 이런 쪽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아주 양호하죠. 양호하다. 제가 양호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에서 양호하다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 파동에 있는, 즉 이렇게 상승 파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상승 파동에 있는 게 아니고 상승 과열을 해소하는 영역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올라가더라도 오늘은 좀 그래도 양호하게 올라갔는데 위로 올라가더라도 뭔가 약간 막히는 듯한 이런 탄력이 제어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있을 거예요. 이게 박스권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역에는 즉 과열 해소의 이 박스권 영역에서는요 위로의 흐름보다는 아래로의 방어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아래로의 방어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체크했던 두 가지, 일단 전저점을 지지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번 주 20일 이평선 회복한 다음에 20일 이평선을 수목 금요일 지지로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따라서 하방 쪽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코스피 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결국은 과열 해소가 박스권 등락의 기간 조정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패턴은 추후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이 또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긍정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관건은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일이평선을 지지로 해서 하나의 파동을 만들 걸로 기대했는데 오늘 5일이평선을 하향을 했어요. 아래에서 마감됐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의 하락세 때문에 그랬어요. 알테오젠. 피아 주사 제형 키투르다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이 알테오젠이 빠졌죠.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얘가 빠지니까 일단 영향을 준 것도 있고, 또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향이 일단 지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키투르다 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라는 건데, 알테오젠의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가처분을 독일 법원이 승인한 거죠. 다만 항소,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MSD의 가처분 항소와 특허 무효 소송이 병합돼 가지고 가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바이오는 워낙 긍정 아니면 부정, 그죠? 뭔가 긍정 갔다가 갑자기 또 뭐 이런 돌발악재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워낙 많아요, 그죠? 바이오는. 하여튼 이 영향이 오늘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오후장 들어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또 빠졌어요. 기관이나 이쪽에서 매물을 내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후장에 빠졌어요. 이러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5일이평선을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빠졌지만,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악재다. 개별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뭐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 뭐 코스피 그러면서 일단 밑꼬리를 달았거든요. 밑꼬리를 달아서 5일이평선을 종가 쪽으로 회복을 해주나 했는데 또 로봇 관련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5일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5일이평선 위에서 아래로 빠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음 주 초반에 5일이평선을 다시 회복하는 걸 봐줘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빠졌을 때는 고점 저항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면 괜찮고, 또 다음 주 초반에 회복을 해준다면 이거는 지지로 의제될 수 있다. 제가 지지를 하향해도 하루 만에 회복하면 지지로 의제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 초반에 5일이평선을 회복하는지까지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5일이평선 고점 저항으로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초반에 회복을 해준다면 계속 이 상승 파동이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주 초반에 5일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움직임을 준다라고 볼 경우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를 놓고 볼 때, 그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파가 짧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1파가 짧게. 그러면 일단 조정 눌림 이후에 다시 3파가 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코스피를 갖다 놓고 볼 때요, 코스피가 움직였던 걸 가만히 봐보세요. 앞에서 보실 때 1파가 크지 않았어요. 자, 기간 조정 이후에 1파가 크지 않았어요. 그죠? 크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눌렸죠. 그리고 3파가 길게 나갔죠. 그죠? 이런 것처럼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즉 추세적인 패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나간다. 흡수구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을 볼 때 제가 대형주는 기준점을 제시해드리면서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 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죠? 현대차는 얼마였어요? 26만 6천 원. 삼성전자 얼마였어요? 10만 2천 원. 그죠? 현대차 26만 6천 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자, 26만 6천 원인데 어제 저점 보세요. 어제 저점이 얼마예요? 26만 7,500원. 딱 26만 6천 원을 저점상 딱 지지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게 탄력이 딱 나가버리죠. 어제 오늘, 그죠?
예,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렇게나 막 잡아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도 102,000원 우위 계속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패턴 구간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시리아 재건 관련 현대건설 이런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 이런 종목은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은 미리 아래에서 다 미리 봤던 종목이죠. 그죠? 미리 아래에서 다 봐놓은 종목이죠. 이런 것들. 저는 이미 올라가는 걸 쫓아가면서 막 매매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만한 거를 사전에 일단 잡고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어디서 만들까? 어디서 매도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매수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어쨌든 현대건설도 우리가 사전에 아래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편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제가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가장 많이 코멘트를 한 종목이 현대모비스하고 SL입니다. SL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제가 코멘트를 했어요. 그죠? SL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코멘트를 해가지고 지금 5일이평선만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뒤로 계속 5일이평선 한 번도 안 깨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SL이 진행됐고 현대모비스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해 나갈 경우 현대모비스가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차 관련해서나 그죠? 몇 가지 부분에서 아무래도 현대모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룹 내 소프트웨어나 미래차 기술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일단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코멘트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는 이제 우진 같은 종목도 제가 미국이 이제 한국 투자금 일부로 원전 건설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원전 건설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거나 또는 뭐 시공 경험이 많거나 이런 것도 시공 경험이 많다 뭐 현대건설 기술력이 있다 우진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면 될 거예요. 이런 종목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오늘 로봇 관련주가 빠졌는데 이미 뭐 로봇 관련주는 뭐 아실 거예요. 우리 뭐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은 그죠? 사고 팔고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사고 올랐을 때 다시 팔고 자 어제까지도 다시 또 차익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계속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제가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갖다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 종목을 밑에서부터 잡아놓은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그죠? 올라갈 때 일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자기도 올라갈 때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해 오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의 주가는 이렇게 등락을 주거든요. 지수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고 갈 수도 있지만 또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랐을 때 좀 줄여주고 빠질 때 다시 사고 이런 부분을 좀 병행해 가는 것도 이런 스킬도 한국 증시에서는 사실상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준점들 잘 보고 이 종목은 이미 기준점 지나서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유효한 구간에 있고 그죠? 현대건설 이런 좀 다 올라갔고 자동차 쪽은 결국은 차 부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로봇 사업 쪽으로 진출하는 차 부품 관련주들이 차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쪽 관련 종목들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별해 갖고. 알았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일단 우진 같은 이러한 미국 원전 건설 관련주들은 기술력이 있거나 시공 경험이 큰 그러한 기업들은 계속 주목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일단 오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따른 후유증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냐가 중요할 거예요. 21이평선 지지에서 후유증이 끝난다면은 다시 또 살아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21이평선까지 깬다면 조금 시간 걸릴 수 있고요. 이런 기준에서 일단 다음 주 후속 흐름을 확인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월 들어서 이제 첫 주, 어제 눈도 많이 오고 했는데 어쨌든 12월 들어서 첫 주 또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 한 주도 매매하시느라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